안녕하세요. 오늘 공략은 지난번에 이어 세 번째 꼬마 관련 퀘스트 공략인데요.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조건이 좀 많은데요. 에메랄드 숲 입구 대규모 전투 시 바스가 죽거나 전투 완료 후 어떤 대화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아라딘 일행이 바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곳에 바스가 없어 퀘스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 공략을 순서대로 참고하신 분들은 퀘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분지동굴 안 바이몬 앞을 보면 아라딘 일행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멜리라는 아이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허이? 멜리가 없다고요? 무심코 근처로 이동했었다면 이벤트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는데요. 사다리 위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가까이 다가가 이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멜리가 바스 뒤에서 소매치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돌한 꼬마 아이는 디비니티에서도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Looking at you is painful enough. Give it back, kid. I already told you I don't have it. How stupid are you? 자, 여기서 잠깐 추가 팁을 드리면 헤이, 좋지. 데몬과 주변에 있는 아이템 소매치기가 매우 어렵죠. 사다리 위 경비병이 이렇게 망을 보고 있고 바로 옆 2층에서 짐을 싸고 있는 티플링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바스와 멜리 이벤트를 활성화하면 경비병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소매치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티플링이 등지고 있는 방향에서 대화를 진행하면 이렇게 소매치기가 용이한 시야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동료 한 명이 데몬과 대화를 진행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평갑이지만 중갑의 방어도를 가진 뚱. 흉갑 플러스 1 아이템을 꼭 챙기시고요. 펄스. 데몬도 소매치기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완료 후 먼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다시 퀘스트 진행을 위해 사다리 위로 올라가 아스타리온으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대화 전 매력 마이너스 1 반지는 빼겠습니다. 바스의 로켓을 멜리가 소매치기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로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로켓은 아니고요. 사진 등을 넣어 목걸이에 다는 장신구입니다. 어떤 대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멜리에게서 로켓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멜리가 한 대 맞으면서 로켓을 떨어뜨려 경비병이 다가오는 추가 이벤트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멜리의 잘못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퀘스트 진행을 위해 아이 편에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애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설득, 아이에게 협박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바스가 많이 화났는데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중에 보상할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와우, 아이의 의미심장한 웃음소리가 들리며 은신처로 도망가는 멜리가 보입니다. 바스와 추가 대화를 진행하면 로켓이 어머니의 유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미 있는 물건이니 꼭 되찾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팁을 드리면 현재 로켓을 돌려주기 퀘스트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죠. 의도된 설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긴 했는데요. 펄스. 아스타리온이 대화를 시작한 후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 동료 한 명을 선택하여 은신 모드로 멜리를 소매치기 할 때 실패하면 경험치 15점을 획득하며 로켓을 돌려주기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스와 대화를 진행하면 다른 대화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갑오인가봐. 사실 그리 오래된 물건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읽어볼까요? 와, 엄마가 훔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자기 거라고 합니다. 아니, 애초에 엄마가 너에게 주기로 한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Yeah, all right. It wasn't. She stole it from a house she cleaned. All right. They didn't pay her much.
They owed her a perk or two. 결국 훔친 물건을 꼬마에게서 훔쳤다고 하는 거야? 아무튼 자신의 말은 진심이었다고 하네요. Anyway, 어떠신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 로켓 돌려주기 퀘스트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1-7 공략을 통해 찾은 감춰진 출입구를 통해 티플링 은신처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있는 도둑의 은닉물 뿅. 상자 안에서 로켓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단 주변에 몰, 미르콘, 멜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로 상자를 열면 이렇게 됩니다. 1-7 공략에서 미르콘과 대화를 진행할 때 근처에 있었던 섀도우하트가 미르콘이 등을 쥐고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시고요. 지난번 모험당을 글로 썼다고 자랑을 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 이번에는 바스와 멜리 대화를 진행했던 아스타리온이 멜리와 대화를 진행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 레이제를 선택하여 상자 뒤로 이동합니다. 아, 그렇지. 이제 돌아다니는 몰만 주의하면 보다 쉽게 로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펄스. 로켓을 돌려주기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이상하죠? 퀘스트가 시작도 안 했는데 갱신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바스는 티플링 아이가 로켓을 훔쳐갔다고 했고 그 로켓은 멜리에게 있었다가 퀘스트의 시작이고 저희는 도둑의 은닉물 상자에서 숨겨진 로켓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섀도우하트를 클릭하여 대화를 마무리해볼까요? 너가 제일 똑똑한 거 아니야? 당신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미르콘의 이야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 공략 모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꼬마아이의 감성이 살아있는 번역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모험가는 엄청 강해서 하필을 한 방에 죽이고 소년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과장 없이 실제로 한 방에 죽이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타리온을 선택하여 당돌한 멜리와 대화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삐뚤어져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영양가는 없습니다. 이제 바스에게 돌아가 로켓을 돌려주면 되는데요. 아스타리온으로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that kid 자신이 원하는 건 stole 저희에게 one thing 없다고 that means 하는데요. anything to me. 이 로켓을 말하는 거야? How did you- 로켓을 주면 돈을 조금 준다고 합니다. 1번을 선택하면 오글드와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스타리온으로 대화를 진행한 경우 4번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우선 윌과 칼라크를 멀리 보낸 후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난이도 15점에 보너스는 4점입니다. 성공하면 가진 걸 전부 준다고 하는데요. 9골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있는데요. 로켓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로켓을 돌려주면 Finally. 경험치 15점을 얻으며 로켓을 돌려주기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아띠. 바스가 로켓을 찾아준 것에 대해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 방법을 원한다면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 다른 파티원들은 먼 곳으로 보내 은신 모드로 전투를 준비하고 대화를 진행합니다. That's it. That is bloody it. 그런 다음 반드시 추가 퀘스트 진행을 위해 비살상 공격 모드로 처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라딘은 한 방에 안 죽을 수도 있으니 섀도우하트가 원거리 공격으로 HP를 감소시킨 후 근접 공격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살상 공격 모드로 전투를 완료하면 일시적인 적대이므로 긴 휴식 후 아라딘 일행과 다시 대화할 수 있습니다. And we'll have a dog, right? 아라딘의 소지품에서 전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른 퀘스트가 진행되므로 지금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라딘의 열쇠는 뿅. 바로 옆에 있는
모험가의 괴짝을 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진행 가능한 이벤트도 추가로 정리해 드릴까요?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요. 뿅. 동물 언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Stay back, or else. 뭐가 문제야? Nothing's 그냥 wrong. 저리 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빨이 아프다고 합니다. 내가 좀 봐줄까? It's the front 사악한 one. 것 때문에 이가 깨졌다고 합니다. 사악한 것? In the box. 상자 안에 있으니 따라오면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잠겨있는 허름한 나무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이 잠겨있고 이곳을 지키는 티플링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티플링의 이름이 조르입니다. 예전 레이젤 동료 캐스트에서 기스양키를 보았다고 했던 바로 그 조르입니다. 레이젤을 선택한 후 대화를 진행하면 호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조르가 두려움에 떨며 친구를 죽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이젤이 고개를 숙이라고 하면 조르가 이 괴물의 일행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레이젤의 호감도를 얻기 힘든데요. 무려 5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섀도하트의 호감도는 감소되므로 일단 먼 곳으로 보낸 후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와, 더 숙이라고 하네요. 이번 대화문에는 해당 정보가 표시되지 않지만 더 적극적으로 레이젤의 말에 동의를 하면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칼라크의 호감도는 감소되므로 먼저 캐릭터 선택을 클릭, 멀리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문이 있죠. 조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스타리온이 소매치기를 통해 획득한 후 역시 멀리 보내겠습니다. 펄스. 다시 대화를 진행하면 레이젤의 호감도가 상승하며 퀘스트 일지가 갱신이 됩니다. 기스양키 전사 조르는 서쪽 발더스 게이트로 가는 산길 근처에서 기스양키를 봤다고 합니다. 기스양키 크레셰 찾기 북서쪽 기스양키 순찰대를 따라가면 크레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대화가 종료되면 저희가 소매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맵을 보면 조르가 지도에 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 지역은 아마도 몇 달이 지난 후에나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은검을 얻기 위해 미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공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아이템을 빠르게 얻을 수는 있어도 이 게임의 많은 재미 요소도 빠르게 순삭시킬 수 있습니다. 드디어 레이젤의 호감도가 25점으로 상승하여 중립에서 보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레이젤과 대화를 진행하면 추가 동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날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은데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와, 자신의 존경심 그 이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 하나만으로도 목에서 땀이 나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끌리는 것 같은데 레이젤, 내 심장이 뛰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구만. 좋다. 널 맛보고 싶답니다. 와, 어쩌면 오늘 밤이요. 다시 레이젤의 호감도를 무려 5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성인 버전입니다.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조만간 침대로 와서 자기 것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긴 휴식을 진행하면 레이젤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영약이 아쉽긴 하지만 이번 공략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허름한 나무문 앞쪽으로 이동하여 아스타리온이 은신 모드로 열겠습니다. 안쪽을 보면 티플링과 쥐가 있는데요. 티플링은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마법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티플링이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며 나가라고 합니다. 5번 대화물을 선택하면 호감도를 얻을 수 있지만 우선 다른 대화물을 선택하여 티플링의 다리가 왜 마비되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설득, 걱정하지 마. 우린 도와주러 온 거니까. 난이도 10점에 보너스는 5점입니다. 지금 안내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일으켜줄까?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망할 포션이라고 합니다. 이 물약은 어디서 난 거야? 동굴 안쪽 한 늙은 부인한테서 얻었다고 하죠.
바로 이곳에 있는 에텔 이모입니다. 저희도 대화를 진행하여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지만 꽤 긴 여정이고 밖으로 나가야 하므로 나중에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첫 번째 대화물에서 호감도를 얻기 위해 윌과 칼라크를 먼 곳으로 보낸 후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녀야, 조용히 하렴. 난이도는 10점입니다. 다시 지와 대화를 진행하면 상자 안에 사악 한 개 있다고 합니다. 아스타리온이 괴짝 옆으로 이동하여 열면 뿅. 바로 오른쪽 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다시 지와 대화를 진행하면 사악 한 개 사라졌다고 하면서 일을 하러 떠납니다. 획득한 열쇠로 연금술사의 보관함을 열면 유용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요. 보관함 위에 있는 영혼 동전 관련 논문도 읽을 수 있는데요. 지옥 엔진의 연료 이외에 용병을 고용하거나 마법 물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동전 덕분에 레무어 신분에서 승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착한 일을 해볼까요? 1-6 공략을 통해 획득한 아물렛에 있는 하급 회복 주문을 사용하여 티플링의 마비 상태를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헤이, 좋지.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그렇게 유용한 아이템은 없는데요. 단 상자 위로 올라가 뒤쪽으로 이동하면 주머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뿅. 그리고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폭발하는 버섯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근처에 오래 있으면 피해를 입게 되므로 빠르게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쪽 통로를 이용하여 감옥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퀘스트는 나중에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창고로 돌아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레이젤의 호감도는 31점인데요. 약속드린 레이젤 관련 이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긴 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젤과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Speak.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왜 시종일관 무리하게 군 거야?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대화를 진행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4 공략보다 수위가 높은 성인 버전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손번역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자신이 리드할 테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So you think. Let's see if you're right. Gith train relentlessly. We know our bodies inside and out. 그래도 지금은 수위가 낮은 버전인데요. 얼리 시절에는 올 누드였습니다. Let me show you. Close your eyes and submit.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A pause, and then the flicker of a tongue across your neck. Open. Taste. 와, 키스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는 짧지만 약간 수위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진행해 보시고요. You awake in pain. Your back, your hands, even your tongue ache. It's time to rise. Dawn is upon us.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Of course you did. I'm as extraordinary in bed as I am on the battlefield.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My hunger is sated for now, yes. I might even lay you again, should my whims so take me. Up now. Your moment's over.
Every breath, every blink proves exhausting. A long day awaits you.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레이젤과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Curious. 어젯밤 완전히 말려버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 흥미롭다고 합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까? 역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레이젤의 호감도는 34점입니다. 호감도가 보통에서 높음으로 변경되면 또 다른 이벤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ords of mine will turn to ash.